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도시체계입니다. 자, 도시체계는 무엇을 도시체계라고 하느냐? 도시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도시 간의 계층. 그럼 계층이라고 하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 계급이에요, 계급. 도시 안에서도 계급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야. 그 상호작용한 지표가 뭐가 있느냐? 도시 간의 인적, 물적, 이동량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큰 도시와 큰 도시에 사람도 많이 가고 물자도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도시 간의 정보 이동량. 아무래도 큰 도시에 정보가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도시 간의 교통량을 통해서 그러니까 큰 도시와 작은 도시 간의 연결된 거와 작은 도시와 작은 도시의 연결성에서 보면은 당연히 큰 도시와 작은 도시의 연결성이 좀 더 나을 거란 얘기죠. 그죠? 아무래도 큰 도시에 뭔가 다 기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갈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자료 6에 한번 보게 되면 이것도 95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보면은 서울은 아무래도 큰 도시니까 이 서울 경기도 지역에 이동, 1일 인구, 하루 이동이죠. 하루 이동되는 게 이 강원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충청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대구는 서울보다는 작으니까 그런 이제 시도 경계를 많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대구 주변엔 경북에 영향이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도 연결이 있고 이 동해안 지역에도 연결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서울은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구나. 대구는 이 정도의 영향을 행사하는구나. 부산은 이 정도의 영향을 행사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넓이로 봤을 때 인마가 1등이고 인마가 2등이고 인마가 3등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건데 그 도시에서 계층 구조를 보게 되면 자, 그 안에서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그러니까 얘가 더 높은 애인 거죠. 고차 중심지가 더 높은 애고 저차 중심지가 있더라.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크리스탈라는 학자가 이제 중심지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에 기반해서 도시도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계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 이론은 선생님이 나중에 시간이 나면 조금 더 상세히 영상을 통해서 요거 상세히 얘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가 있는데 자,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그 중심지가 이러한 중심지가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시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를 우리는 최소 수요죠. 수요를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자, 짜장면집이 있으면 짜장면집의 월 매출이 뭐 100만 원이 돼야 나는 이 짜장면집을 운영할 수 있다. 아니면 일 매출이 10만 원이 돼야 이 짜장면집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최소 요구, 최소 수요. 그거를 우리는 최소 요구치라고 합니다. 근데 고차 중심지는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수요는 많겠죠, 당연히. 그죠? 넓으니까. 그지? 반면에 저차 중심지는 작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책에는 배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배후지라는 건 뭐냐면 이 중심 기능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는 배후지라고 하는데 그게 재화의 도달 범위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짜장면집 얘기했잖아. 짜장면집이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배달을 해서 시켜 먹죠. 그죠? 근데 내가 짜장면집을 시키는데 저기 달서구에 있는 지역의 짜장면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야지 우리 집에 좀 배달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집에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주죠. 그죠? 왜? 그 배달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달서구에서 우리 수성구까지 배달 오게 되면 짜장면 팔아가지고 얻는 수익보다 기름값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달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재화에 있어서 그 중심 도시 기능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 또는 그 영역을 배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고차 중심지는 아무래도 크니까 이 상위에 있는 높은 계급에 있는 중심지니까 그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다. 저차중심지는 반대로 좁다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심지 기능도 아무래도 큰 데가 아니면 더 높은 데가 더 높은 계급에 있는 것이 더 많겠죠. 그죠? 또 중심지의 수 보게 되면은 중심지의 수는 고차 중심지가 적습니다. 중심지 간의 거리는 고차 중심지가 멉니다. 그러니까 고차 중심지와 고차 중심지 간의 거리는 훨씬 더 멀더라. 그래서 사례로 보게 되면 소도시, 대도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뭐 요거 말고 뭐 서비스업으로 보게 되면 병원으로 비교해 보자면 저차 중심지는 일반 동네 병원. 고차 중심지는 그러면 대학병원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 학교로 보게 되면 얘는 초등학교, 얘는 대학교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자 대형 병원을 두고 한번 쉽게 생각해 보자면 최소의 고치는 당연히 대형 병원은 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대학병원이 유지가 되겠지. 크고 그리고 이 대학병원 오는 사람은 우리 대구에 있는 경대병원 생각해 보면 대구시 전역 아니면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심지의 수 보게 되면 대학병원은 개수가 적죠. 동네 의원에 비하면. 중심지 간의 거리를 보면 대학병원끼리에 우리 관내에 한 3개 있습니다만 거리는 멉니다. 그죠? 그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도시단원이니까 이제 고차 중심지는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대구 이런 거리들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멀죠. 그죠? 반면에 저차 중심지, 그러니까 시와 시의 간격들은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많네요. 한국지리는 내용이 많아서 1학년처럼 그렇게 줄이기가 어렵네요, 확실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럼 이런 도시 체계가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느냐?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 자, 요거 종주 도시화. 우리나라는 도시하긴 도시한데 종주 도시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종주 도시화 뭐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제1의 도시입니다. 1위 도시. 이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 수직적인 도시 체계를 종주 도시라고 하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 2위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수가 2배 이상 넘어가면 이제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1위 도시는 인구가 1000만입니다. 그죠? 2위 도시는 인구가 부산이 350만입니다. 그죠?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이 매우 집중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종주도시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은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간의 그런 격차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직적인 도시 체계, 그러니까 종주도시화를 완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균형 있는 도시 체계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에 이제 혁신도시, 우리 대구도 혁신도시가 있죠. 거기에다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이나 그 공기업에 서울에 집중돼 있던 그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어디요? 지방으로 분산을 시켜서 그 분산의 효과가 이제 그 지역의 도시를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끔 한 도시죠. 그래서 그런 혁신 도시가 있고 또 중추 도시 생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추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가 있으면 대구 경북은 거의 좀 생활이 거의 유사하죠. 그죠? 경북에 있는 사람이 대구 올 수도 있고 대구에 있는 사람이 경북에 출퇴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는 바로 우리 대구가 될 겁니다. 그죠? 아니면 또 우리 경북에서도 보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동이 될 거고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포항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중추 도시의 생활권을 육성을 하게 되면 이러한 도시 간의 간격들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 7번에 보게 되면은 자, 카톡이 계속 오네요. 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고속버스 연결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에는 지금 많은 시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에 비해서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비하면 좀 적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대구 경북권에서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구미, 상주, 영천 다 연결되어 있지만 요 도시들 중에서는 그래도 구미가 좀 크죠. 왜? 주변에 있는 김천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게 제일 크고
두 번째로 크고, 세 번째로 크구나, 네 번째로 크구나, 이런 식으로 계층을 구분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아까 전에 우리 중심지 이론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병원을 이렇게 치면 여기가 고차죠. 여기가 저차죠. 그러니까 여기가 숫자가 적습니다. 그죠? 의원 수가 훨씬 더 많죠. 그 다음에 도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고차죠. 여기가 저차죠. 그죠? 이거는 특별시고 광역시고 그냥 시니까 역시 고차 중심지에 많은 기능이 모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능의 수는 고차 중심지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빨리 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일할 것보다 내용이 많아서 마음은 바쁘네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좀 배속으로 좀 들려서 듣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